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제 소개와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인구 노령화에 대한 얘기, 현황,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의 절차, 그 다음에 베이비붐 시대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현황, 그리고 이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 영상을 계속 찍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노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현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란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56세부터 64세까지를 베이비붐 1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 세대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 2019년 1월 연령별 통계 추이를 보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50세부터 59세 사이가 제일 인구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물병형 형태의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점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총 연령별 인구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현황에 대해서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 표를 보시면 40대, 30대 이렇게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 구조가 늘어날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1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고, 2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약 1700만 정도의 은퇴 세대가 노령인구라고 보지 않죠. 신장년 세대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맞게 되고,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 플러스라는 게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재취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이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집중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이 방식은 뭐냐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담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존에 있던 직업과 달리 원래 하고 싶었던, 또는 이제 그 개인 취향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주는 형태의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업, 한 20-30년 동안 했던 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재취업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긴 한데, 40, 50대 분들은
이제 그 능력으로 취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업 심리 검사를 해서 상담사와 면담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는 그 성향에 맞는 다양한 취업 연계와 교육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는 힘들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구인 광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과 자격증, 그 다음에 그 대학, 취업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실질적인 취업 알선이 진행됩니다. 직업훈련을 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본인 자신한테 약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즉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이 나이가 먹도록 이런 데 와서 이걸 배우고 있나 하는 편견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사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직업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재취업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면 20대의 젊은 친구와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는 50대 은퇴자들한테 또는 60대 은퇴자분들한테 쳐다보는 시선에 대해서 개인별로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취업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워낙 인구도 많고 현재 40, 50대 중장년층이 신장년층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느냐,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낸 통계에서 보면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50대 실업자가 16만 1000명 201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40대 취업 증감률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속적으로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재취업 중장년층은 기존에 받던 임금의 40% 정도를 받게 돼요. 재취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이전 직장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건 연합뉴스 내용인데요. 중장년층이 전 직장 퇴직 이후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고 퇴직 후 60%가 또는 70%가 임금이 약간씩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임금이 깎여서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반하게 물론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이런 임금이 깎여가는 수모 또는 재취업에 대해서 약간의 자괴감 이런 걸 받아가면서 재취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좀 더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을 좀 보면 대표적인 특징을 좀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3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분들이고요. 특정 업무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에요. 뭐 인사, 회계, 마케팅,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군에서 직책을 수행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인사회계, 노무 이쪽을 큰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현재는 단순한 경비 이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또 간단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열심히 본인의 그 취미 생활을 넓혀가신 분들의 노하우, 예를 들어서 피규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만들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재원으로 몇 년간 또는 몇십 년간 외국 생활을, 주재원으로 몇십 년간 할 수는 없지만 해외 출장을 몇십 년간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의 그런 이제 해외 경험을 살려서 해외 여행 가이드, 물론 이제 전문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직업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어떤 컨설팅이나 컨설팅 분야나 아니면 다른 직종, 현재 없는 직업이지만 자기만의 재능을 발휘해서 새로운 직종을 창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어떤 그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고민 상담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찾아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삶의 경험을 도움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을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개개인이 본인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이를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직업군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어색함을 드릴 수 있는데 점차 나아지겠죠.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